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레버리지 관련되어져 있는 계산 공식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잘 쓰면 얼마나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지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지난 차트 벨로쇼 135년 정도 추이를 돌렸을 때 2배 정도의 적정 레버리지를 썼었을 때에 따른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왔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 ETF 장기 수익률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발췌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은 대략 요래요. 근데 대충 그냥 이런가 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쓸 때는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비용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상향 자산에 있는 추이를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에 지수나 상품군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월 적립식으로 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부터는 전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을 이제 잡아드리고자 그리고 설명에 따른 그냥 부가 요소라는 점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테크 7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 좌측은 연평균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은 레버리지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소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추이를 봤을 때도 여전히 2배 레버리지에 따른 효과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3배 레버리지를 쓸 때 왜 이렇게 효과가 떨어지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기간을 15년 때부터 24년도 추이 대충 한 9년 정도를 넣어가지고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대부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5배에서 최대 많이 써봐야 이제 2배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1.5배에서 1.75배가 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비용은 빨간색을 뜻하고요. 그냥 1배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매수를 하는 AA, PL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1배짜리는 이 파란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이 비용 부분에 따른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배짜리에 있는 그래프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에 있는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장기 투자를 할 때도 가성비가 좀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비용의 척도가 여기에서는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엄밀히 이제 따져 보면은 대충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2배가 아니다. 왜 그러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 근데 실제 이제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달러가 4달러가 됐는데 투자 수익률을 봤더니 2배가 아닌 경우가 나오게 돼요. 100%가 아닌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항의 운용사 측에서 항의 전화가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레버리지를 왜 써야 되냐면 가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써야지 더 좋은 효과가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QQQ나 스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를 썼었을 때 가장 더 좋은 효과가 나왔던 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밑에다가 또 이제 비용 부분을 대략 2배를 7%,
그다음에 세배를 13% 정도를 줬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레버리지 수수료 추정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 추정치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는 또 뭔 수수료냐라고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QLD 부분 2배짜리인데 여기서도 이제 기본 정보를 보게 되면은 수수료 총 보수액이 1%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 뭐 6%가 어디서 나왔냐? 저 총 보수액 부분의 플러스로 아까 이야기했던 레버리지를 스왑 비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총 비용에 있는 내용을 이 SOFR 가상금리와 스왑 포지션 빼기 기타 수익 플러스 기타 비용, 그리고 총 비용의 기타 비용은 여러 가지 임대 비용, 뭐 기타 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들어갔던 게 요 1년의 총 수수료 추정치인데 대부분 이제 총 수수료 추정치 부분이 이제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이제 1년 중에 운영사가 반영을 시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직접 운영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측면이 이제 BI, TU나 TX가 되겠죠. 네. 이거는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냐? 예, 대충 수수료가 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배를 쓰는데 6% 정도에서 많게는 써봐야 한 8% 사이가 될 것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스왑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내가 2배, 내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주는 효과에서 총 비용이 6에서 8%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올려 잡아서 2배짜리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레버리지 ETF가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1,000만 원에 10% 엄밀히 따지면 수수료의 10% 추이를 계속 내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목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목표 수익률을 채워 나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서 내려갔었을 때 최저점 구간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계속 사야 된다. 그리고 그 자산이 일시적으로 잠깐 좀 쉬어갔다가 쉬어갔다가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반대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매월 내가 적립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매월 납부를 하는 거죠. 대출금을 갚는 형태인 거죠. 이게 반대인 것 뿐이지 똑같은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의 레버리지를 LTV 어느 정도 DSR 적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죠.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대출금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 권리를 내가 가져갔으니까 총액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6억이면 6억에 예를 들어서 10%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6천만 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가 실질적으로 내 원금이 2억밖에 안 했는데 4억을 대출을 땡겼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6천만 원이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왜 써야 되냐면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대출 부분을 어디까지 좀 쓸 것이냐, 그리고 내가 적절한 이자 비용을 어디까지 충당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른 줄다리기 부분에 아주 미세한 줄다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세배를 어느 시점에서 쓰는 게 맞냐. 요즘에는 이제 SEC 쪽에서 세배 부분을 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영국 거나 뭐 이런 거 찾으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세배짜리는 어느 시점에서 사냐면 대부분 거의 이제 이것도 조건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한 대충 70% 정도 빠졌을 때 또는 60% 정도 빠졌을 때
3번 나뉘어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또는 2년 안에 최대한 빨리 해서 승부수를 던져서 수익화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대부분 수익을 최대 극대화를 뽑아낼 수가 있다. 나머지는 이제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서 간다. 그리고 또한 개별 종목은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담보 설정 부분에서 은행이 만약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이면 위험 리스크에 따른 가상금리 부분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향 패턴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쭉 우상향이 되는 게 아니고 개별 부분은 이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를 보게 돼도 우상향을 계속 해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최근에 굴곡이 이렇게 컸던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길어지든지 너무 많은 낙폭이 빨리 회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는 반등을 하더라도 V자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부분이나 비트코인 상품 부분을 좀 빨리 장기적으로 하라고 추천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일시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이더까지는 좀 넣어줄 수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약간은 개별 종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횡보 기간이 워낙 기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보면 이제 전체 지수 부분에 따른 추이를 보더라도 이 기간이 좀 1년 동안 내렸긴 하지만 최장기간 1년 동안 내렸긴 하지만 이렇게 최장기간 동안 내렸던 적은 22년도가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요 2010년도 이후 기반으로 보았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봐야 한 2-3달 정도에서 좀 컷하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게 대부분 V자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V자가 빨리 나오니까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스왑 거래는 1개월에서 3개월 부분마다 금리가 짧게 끊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